지금 미국 빼고는 다들 네코가 석자인 상황인데 미국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부채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아무튼 GDP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GDP가 지금 5.2%까지 나왔잖아요. 그걸 까보면 뭐가 있냐면 비거주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다가 35조짜리 건물을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그리고 TSMC도 이제 100조 이상, 120조 정도 그 정도의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그런 공장 수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장 짓는 수요도 계속 들어오니까 해외로부터 돈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얘기도 뭐 제가 여러 번 과거부터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GDP에 기여를 많이 했어요. 사실 5.2% 미국 GDP 상승이면 정말 중국 뺨친 거거든요. 거의 이번에 나온 것도 중국도 5.5%인가? 뭐 5%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30%가 더 큰 경제권이 지금 5%대 성장하고 있다는 건 정말 미친 거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지금. 이거를 뭐 너무 과열됐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미국인들은 그냥 소비가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만 이제 판단하거든요. 대부분 리서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저렇게 과열되어 있으면 이게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5.2%에서 다음 분기는 6% 7%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다음 분기부터 분명히 내려간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지금 5.2%인데도 지금 경제 상황이 실업률도 계속해서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의 소비에 있어서 그 연체율 같은 것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 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다음 분기부터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치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여러 기업들이 실업 정리해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사람들을 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미국에 지금 소비에 있어서 이런 얘기 있대요. 그 월저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저축률이 역대급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완전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출은 막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그리고 연체율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계속해서 신용카드로 지르는 거예요. 신용카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욜로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2018년, 19년 막 그럴 때 되게 많았던 이야기고, 저는 욜로하다 골로 간다 그런 얘기를 저도 막 하고 다녔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2020년 3월에 팬데믹이 팡 터지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욜로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욜로 하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더라도 한날 한시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사람이 미국에서 100만 명, 120만 명인가? 이 정도 되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120만 명이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인구보다 조금 적은 정도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타노스에 이거 팍 해가지고 싹 사라진 것처럼 탁 사라진 거거든요. 엄청난 충격이 미국 사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너서 사람들도 죽기도 하고, 또 연일 사망자 때문에 이렇게 TV 뉴스도 선정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제가 전망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미국 그 상공에 떠 있는 비행기 숫자가 역대급이에요. 역대 최고급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욜로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차피 인생이 한 방인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월저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여행지에서 가끔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데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MZ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중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퇴사하고 20대나 30대 아이들이 퇴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무작정 퇴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저도 노인네니까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돌아가면 어떡해? 먹고 살 건 있어? 물어보면은, 한국 가면 뭐 취업을 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뭐 막리든 뭐 쿠팡이든 그런 데 가서 일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것보다는 젊을 때 좀 취업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좀 번듯한 직장까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직장 들어가서, 정규직 들어가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은퇴해서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약간 본격적으로, 제가 완전 꼰대가 된 거죠. 꼰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국 가면 꼰대가 돼 있구나.
지금 한국 분위기는 그게 아니구나. 일단 지르는 분위기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분위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이게 뭐 몇 프로 되겠어요? 2, 3%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빈곤층으로 넘어가거든요. 일단 통계적으로는 40%가 은퇴하고 나서 빈곤층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젊은 빈곤층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30대 후반, 40대 빈곤층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일단은 가장들이 가정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사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막 들어도 버티잖아요. 제 동기들도 지금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버티고 있고. 왜냐면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한 달에 내가 400 벌어가지고 350이 뭐 교육비라든가 이런저런 비용으로 막 나간다면 지금 당장 퇴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뭐 3억, 4억, 5억을 주더라도 애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를 다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천천히 미래를 이제 준비를 하죠. 근데 이 젊은 20, 30대 독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애랑 모르겠다고 확 나와버리는 거죠. 대기업 1년 다니도 퇴사했습니다. 이런 영상들도 나오고 직장 10년 다니면 연금 나오는데 교사 같은 경우 나오는데 9년 차에 때려쳤습니다. 이런 일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들이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 GDP가 5%대가 이제 폭발하면서 나온 이유는 첫 번째로는 비거주 투자자들의 그런 공장에 대한 수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푸시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개인들이 여행 수요 폭발한 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르고 보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지금 저축한 건 없지만 일단은 월급을 일단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지르고 있는 건데, 만약에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늘려서 지금 실업률이 3.9%의 상황에서 이게 3.9에서 쭉쭉 올라 4.5, 5%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바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GDP를 위해서 소비를 막 늘리는 건 정말 좋다. 소비는 무조건 선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가정의 재정 건전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너졌던 사례가 언제였냐면 바로 2008년 그 서프라임 사태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영끌에서 빚을 져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 가격이 폭락해서 망한 거였고, 지금은 사람들이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엄청 소비를 해. 욜로니까 욜로로 소비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레이오프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캐시플로우가 들어올 때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파산하는 거고, 갖고 있던 집들도 경매로 나오고 이착한 거고, 지금 실제로 경매로 나오는 집들이 많아지고 있고, 경매로 나온 차들도 150만 대까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미세한 이 밑바닥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하지 않고 일단 나스닥이 날아가고 있다, GDP가 잘 나왔다, 이런 것들만 눈여겨서 본다면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현상이 어디에서 또 일어나고 있냐면 밈주식들이 요즘 날라오고 있잖아요. 2021년도에 엄청난 밈주식들의 그런 폭등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조짐이 조금 다시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밈주식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투기적으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은 시장의 막판, 시장의 큰 랠리에서 막판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면 더 이상 대형주들이 못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대형주들을 팔고 이제 그동안 많이 빠져있던 그런 소형주들, 투기적인 종목들, 이런 것들 사서 다시 밀어 올린 거죠. 그래서 상태가 AMC라든가 예전에 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밈주식들. 그 사태가 지금 3년 만에, 거의 3년 만에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때도 연말부터 해가지고 연초까지 이제 크리스마스 산타일 같은 비슷한 느낌이었지. 그러다가 이제 연초에 1월, 2월에 마구마구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봄에는 다 사라졌죠. 가루가 돼버렸죠. 많은 종목들이 이제 그 상장 폐지, 파산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늘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탐욕과 영끌과 폭등, 그 다음에 폭락,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또 코트스트레이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사람들이 이거 방송을 건성으로 좀 듣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어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할 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폭락 전에는 늘 폭등이 있었다,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팬데믹 전에도
테슬라는 1000슬라가 됐었어요. 엄청난 가격으로 폭등을 했었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밋빛 전망으로만 해서 1000슬라가 됐던 거죠. 1000슬라가 고점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뒤로 폭락을 했었고 그리고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때도 폭등했다가 폭락했었고 그때도 너무 과열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마찬가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상황 모두 다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만 S&P 5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모든 리서치들이 지금 다 낙관론이고 내년 전망을 아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름에 고점에서 팔고 여유롭게 이제 우리는 이제 관망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 관망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걸 못 견디는 분들도 당연히 계세요. 또 뽀모를 못 견디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 8월 달에 주식 다 팔고 이제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분들이 주식 한번 물리면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까지도 버티는 분들인데 현금으로는 정말 뭐랄까 버티질 못한다. 이 버틸 수 있는 차이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없고 그 차이, 그 능력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게 아닌가. 이 인내력의 차이. 제가 몇 번 얘기 드리잖아요.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인내심이 없는 자에서부터 인내심이 있는 자로 돈을 옮겨가는 그런 곳이다. 현금을 갖고 있든 수익을 내가 쥐고 있든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왕 내가 폭락에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현금 계속해서 폭락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나는 30년 장기 투자자야. 시장이 폭락하든 말든 나는 쭉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쭉 갖고 계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오히려 증권 앱을 삭제해 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어쨌든 나의 전략이 있다면 이 전략으로 그냥 끝까지 쭉 가세요. 갖고 있다가 막 부안해동파라고 앙드레 코스톨로니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장 사람들이 우울 올라오면 우울 가고 이게 찐따 같은 짓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법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과거에 나의 투자 행태 뭐 주린이든 간에 5년 됐든 10년 됐든 20년 됐든 30년 됐든 간에 나의 투자 행태가 계속 그랬다면 이번에 한번 바꿔보시는 거죠. 현금 있다면 한번 쭉 가져가 보시고 하나의 전략 한번 쭉 밀고 와보세요. 제가 강한국 작가에 대해서 예전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어쨌든 컨트는 잘 틀리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류의 투자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서 그가 만족할 만한 그런 부를 이제 일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강한국 작가가 개인 투자자긴 하지만 그 사람은 증권가에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대단한 거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그 전략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확립해서 그 스타일대로 가야 된다. 그거 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평생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여러 정말 좀 엄청난 그 구루들의 그런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법을 만드시랄 거예요. 첫 번째 책이 윌리엄 오닐이지만 윌리엄 오닐 책 이거 가지고 다 끝났다 보지 마시고 계속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뭐 하이브리드 방법을 만드시든 아니면 오닐만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쭉 가시든 하나의 방법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게 뭐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진짜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계속해서 이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기술을 습득한 거죠. 주식 투자에 대한 기술, 스킬을 습득하고 또 실제 실전에서 투자를 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된 거지. 야, 이럴 때도 좋고 이럴 때도 안 좋구나. 나한테 이런 전략은 맞고 이런 전략은 틀리거나 이런 것들을 몇 년에 걸쳐서는 그 뭐랄까 터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100명 중에서 몇 명 될까? 3, 4명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냥 지금 단톡방 저희 그 독서 클럽에도 지금 1700명이 넘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레벨을 차근차근 올라가신 분들이 5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기 같은 경우에는 레벨 11까지 올라가 보신 분이 5, 6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그 방에 이제 1315분 계신데도 불구하고 물론 저는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중국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부파만, 쭈파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느리게 성장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춘 것을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책이란 것을 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두꺼운 책들을 제가 매주 격주로 이렇게 막 권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읽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 퇴근하고 집에 가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닐 거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려면
책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정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막 경험을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막 고수가 된 거야. 무리면 고수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책 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여러 번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 계좌는 계속 깡통이 날 거야. 한 5-6번은 깡통이 날 건데, 그리고 그렇게 경험을 한다고 해서 정말 스스로 고수가 되는 케이스는 정말 천연기념물인 거고, 가장 데미지 없이 주식 투자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독고 투자지를 떠나서 이 채널을 떠나서 이제 구독 취소자들도 좀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이제 구독 취소하겠다고는 아예 이 채널을 보지도 않겠다, 전혀 보지 않겠다,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실까? 저는 궁금해요. 또 어떤 또 시류에 따라서 하는 그런 추종 매매, 부원 애동 매매를 하게 될까? 또 어디서 또 터질까? 겨우 제 생각에는 결국엔 여러분들 어디 가도 결국엔 터질 거예요.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시면서 뭐 리딩방은 아니지만 제가 종목을 추천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걸 추천하죠. 책을 추천하죠. 방에서 떠나면은 아니면 이 채널에서 떠나면은 책하고도 떠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말 듣고 책을 한동안 사셨는데 이 채널에서 떠나게 되면은 이 책하고도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을 쳐다보진 않고 어딘가 이제 박아놓고 이제 열어보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크고 좋은 기회를 날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진짜 제가 지금 촬영한 시간이 45분 정도인데, 물론 편집하면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 후 노인 빈곤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0%예요. 40%. 이 40%가 되는 분들이 폐지를 줍고 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이 40%나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시고, 아니면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산을 좀 일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정말 그 40%에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이 채널 밖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지금 뭘 사야 된다, 내년에 사야 될 종목들, 내년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략은 무슨 전략입니까? 한 치 앞도 모르면서 그냥 시세 따라가는 거, 나스닥 지수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시는 분들이 무슨 내년 전략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지금 제가 미국 영상이 이제 끝나가는 상황인데, 구독자 한 분이 이 책을 주셨어요. 아직 저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진리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있다. 이 책은 약간 돌을 닦는 책인 것 같은데, 관음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추천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구루의 책들 꼭 읽으시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고프를 켰어요. 일단 저는 내일 이제 체크아웃하고 이 동네를 떠날 텐데, 이제 다시 여행을 이제 빡세게 시작하게 되면 독고 투자지를 또 자주 촬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서 미리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단톡방에서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셔가지고 찾아보다가 환경 스타워즈라고 그 증권가의 선수들이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게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보니까 죄다 마이너스고 1위가 마이너스 7%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7%인가 8%인가? 그러니까 선수들도 지금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내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11월 초에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냥 손실이 조금 어느 정도 반가이가 된 상황까지는 됐겠지만 8월 고점, 7월 고점 그때까지 그만큼 올라간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차기 번거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제가 말이 자꾸 많아지는데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기다림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다. 만족 지연의 유전자가 없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리를 모방하면 평균으로의 회귀를 불러온다.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모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평생 동안 만나본 현명한 사람들은 언제나 책을 읽었다. 예외는 없었다. 이게 99세의 멋진 인생을 살다간 찰리 먼거라는 분, 어떻게 보면 거목과 같은, 투자업계의 거목과 같은 분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새기고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기다림이라는 거 적용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